안녕하세요. 세계정원에서의 카나리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국 통화가 없다. 2019년 12월 20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다. 며칠 전부터 아비장 시내 도로를 따라 프랑스 3세기가 나부끼고 무장한 군과 경찰 특공대가 곳곳에 배치되어 과거 식민 통치국이자 지금은 최대 우방국인 프랑스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는 문화 홍보 목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영화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영될 영화는 전지현, 하정우 주연의 암살,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그린 영화다. 마크롱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과 한국 대사관은 지척이라 그곳의 교통 상황은 심각했다. 호텔 주변은 이미 경계구역으로 봉쇄되고 우회하는 주변 도로는 병목 현상을 빚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평일 퇴근 시간에 도로를 빼곡히 메운 차들은 거대한 피난 행렬을 방불케 했다. 옛 식민 통치국의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가는 길에 잠깐 스쳤다. 일찌감치 출발했기에 시간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교통체증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현지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 목숨을 내던진 한국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보며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우리에게 저렇게 절절하게 독립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었던가 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일지는 않았을까? 괜스레 그런 죄책감을 남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대사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영화를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필 프랑스 대통령 방문으로 아비장 거리가 프랑스 3세기로 나부끼는 날 저녁 암살에 나오는 은밀한 작전과도 같이 이 영화제를 기획한 것도 아니다. 영화 이면을 바라보는 나의 과민한 감상이었을 뿐 아마도 영화를 본 아비장 시민들은 치밀하고 긴박한 전개와 화려한 액션 장면에 압도되어 흥미진진하게 이 천만 관객 블록버스터를 감상했을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옆에 앉은 현지인 신사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단한 영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씁쓸함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나는 프랑스에 대한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를 2018년 월드컵 거리 응원 풍경에서 진하게 경험한 바 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 아비장 시내와 마을 술집과 식당마다 사람들이 몰려 열렬히 응원했다. 응원의 대상은 프랑스 팀이다. 프랑스가 한 골을 넣자 다들 얼싸안고 기뻐 날뛴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혹독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를 저렇게 진심을 다해 응원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이 일본 팀을 응원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다.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고 독립 후에도 프랑스어를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프랑스식 모델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강력한 유대감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영화제 다음날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알게 됐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식민 통치의 잔재로 불리는 세파프랑을 폐지하고 에코라는 새로운 화폐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프랑스 정부가 보증하는 아프리카 통화. 세파프랑은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14개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폐다. 1945년에 프랑스 식민지 화폐로 도입된 세파프랑은 1960년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14개국의 통화로 남았다. 세파프랑은 원래 프랑스의 프랑화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가 프랑스 화폐가 유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유로에 고정된 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다는 것은 큰 편익을 가져다 준다.
화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쉽게 변동하는 화폐는 시장에서 신뢰받기 어렵다.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국으로 송금하려고 달러로 바꾸니 가치가 확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자체 생산 기반이 없어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쓰는 경우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하는 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각 독립한 프랑코폰 아프리카 국가들은 화폐 가치 변동과 물가 급등이 야기할 경제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세파프랑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프랑스 통화와의 고정 환율제를 선택한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수 있다. 환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태자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고정 환율제를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환율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달러나 유로 등 기축 통화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제는 달러라는 실탄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 자국 화폐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화폐 가치를 떠받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상당히 많아야 한다. 중국처럼 수출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라 정도나 가능하다. 그러나 공산품 수입 과정으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외환 보유고에 그럴 만한 달러가 없다. 자국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액에 기대는 방법도 가능하다. 강력한 기축 통화를 보유한 선진국이 고정 환율로 화폐를 교환해 주겠다고 보증하면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있다. 아프리카 14개국을 대상으로 프랑스 정부가 바로 이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14개국 간에는 유로당 595.99 세파프랑의 환율로 교환한다는 고정환율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세파프랑은 국제통화 시장에서 유로당 595.99 세파프랑으로 고정되어 거래된다. 유로의 가치가 뛰면 세파프랑도 똑같이 뛴다. 반대로 유로가 약세일 때 세파프랑의 가치도 동일하게 떨어진다. 공짜 점심은 없다. 아프리카의 통화가 유로와 동일한 신뢰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식민 통치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특혜를 베푼 것일까? 자선 사업가처럼 안타깝지만 전쟁터와 같은 글로벌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져가는 경제적 이득은 어마어마하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프랑스와 관련된 교역, 투자, 소비 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전기, 수도, 통신 등 주요 인프라 산업을 프랑스 자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약 700여 개의 프랑스 기업이 코트디부아르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국의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지만 양국이 누리는 부가가치를 비교하면 프랑스 쪽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프랑스가 세파프랑존에서 간접적으로 가져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가 제공하는 고정환율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다. 세파프랑존에서는 국가 단위의 통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낼 수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다. 반대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화폐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두 개의 지역 중앙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들 지역 중앙은행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4개국 정부는 자국 통화정책의 결정권을 사실상 프랑스에 내어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두 지역 중앙은행이 비축한 외환보유액
수출액의 50%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이에 대해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대 0.75%의 예치의자만 지급해 줄 뿐이다. 요약하자면 세파프랑존 14개국은 통화 변동성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금리와 발권력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통화정책은 세입과 세출을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놓인 좌우 양쪽 노와 같다. 한쪽 노가 없이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다.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세기에 따라서 양쪽 노를 동시에 세게 저어야 할 때가 있고 한쪽 노만 사용해야 하거나 양쪽에 적당한 비율로 힘을 나누어 저어야 할 때도 있다. 이 두 가지 수단의 선택적 조합을 경제학에서 정책 조합이라고 부른다.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뱃사공이 한쪽 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독립 직후 경제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독립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화 조건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코트디부아르와 비슷한 경제발전 그룹에 속하는 가나와 케냐의 경우 각각 세디와 실링이라는 자국 화폐를 사용한다. 두 나라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풍랑에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 내몰렸다.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이다.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자국화폐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치솟았다. 제조업 기반이 약해 필수재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이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나와 케냐의 경제는 경랑을 헤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6%대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다. 가나는 2019년에 IMF 경제 전망에서 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수출 산업을 육성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나가고 이를 통해 외환 보유액을 축적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외부 충격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의 위험을 관리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처럼 화폐 가치가 유로에 고정되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이다. 하지만 이 고생은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니다. 자국 화폐 보유에 따른 적극적인 거시경제 운용 경험은 경제의 기초 체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프랑코폰 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하는 코트디부아르의 성장 역시 눈부시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의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옛 식민지화폐에 기대지 않고도 유사한 경제 성장을 일구어낸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등에 비해 그 성취가 다소 빗바른 것은 어쩔 수 없다. 위기 때마다 프랑스 중앙은행을 바라봐야 하는 코트디부아르 정부 관료의 입장을 생각하면 딱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세파프랑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아프리카에 의식이 있는 경제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정환율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한쪽 노를 되찾을 때 마크롱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그날 도적같이 변화가 찾아왔다. 정치적 독립을 이룬 지 6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화폐 주권의 회복 논의가 정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다. 세파프랑을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기로 양국 대통령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소 실망스럽다. 세파프랑에서 에코로 명칭만 바뀔 뿐 여전히 유로화 가치에 고정시킨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세파프랑존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과 아프리카 지역 통화기구에 프랑스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게다가 이것도 서아프리카 8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통화개혁이다. 중앙아프리카 프랑코폰 6개국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프랑스가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와 고정환율을 보증해준다는 사실은 왠지 찜찜하다. 어찌됐든 내가 AFDB 근무를 막 시작한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만 갑론을박했던 화폐개혁 논의가 불과 3년 만에 정치외교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이다. 에코는 서아프리카 15개국으로 이루어진 경제 공동체인 에코와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 한다. 에코와스 내 단일통화 논의의 불씨를 당긴 셈이다. 에코와스에는 기존 프랑코폰 국가들 외에도 앙글로폰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가나가 포함되어 있다. 세파프랑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더 확보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코폰 14개국의 화폐 독립, 더 나아가 에코와스 단일화폐 도입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물가 급등과 외국인 투자의 위축 등 적잖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코트디부아르 방문 기념연설에서 프랑스의 식민주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2년 전인 2017년 알제리를 찾았을 때도 식민 통치가 야만적이고 사과해야 할 역사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 탈식민지 시대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의 사과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옛 식민지 국가들이 프랑스와 맺고 있는 경제적인 종속관계가 대통령의 몇 마디 사과로 끊어질 리 만무하다. 프랑코폰 아프리카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식민주의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제까지 남의 배를 얻어타고 항해할 것인가? 풍랑일랑 두려워 말고 일단 돛을 달고 나가자. 두 개의 노를 힘껏 저어가며.